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3-2회가 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정보와 감정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딪히는 정보들을 잘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딪히는 어떤 사건이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좋게 형성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싫은 소리에 대한 정보만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막 화가 나는 감정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즉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뭔가 마음이 속이 상한 일이 있나? 뭐 아픈 일이 있나?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감정이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정보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가 정보를 습득을 하는 통로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다양한 통로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은 먼저 눈이에요, 눈. 우리 눈이 정보를 흡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깨끗한 것 보면 기분이 좋죠. 좋은 감정 형성이 돼요. 막 쓰레기, 지저분한 게 눈에 보이면은 기분 나쁜 감정이 형성이 됩니다. 또 뭔가 내가 좋은 음식들을 보면은 먹고 싶다는 감정이 형성이 되죠. 근데 뭐 화장실 막 이런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 속에 막 구역질을 하게 되는 이런 감정들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 이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귀입니다. 이 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를 칭찬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누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상한 감정이 형성이 됩니다. 나발의 소리를 들은 다윗의 분노가 일어났죠.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감정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온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 그 다음에 이제 코가 또 감정,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 맛을 보거나 또 말을 하게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손, 뭔가 만질 때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발, 느낌, 몸과 몸, 그 다음에 상상, 또 생각이 감정을 끌어냅니다. 이게 생각이 정보를 끌어내요. 과거에 있던 생각을 내가 다시 한번 끌어내면 그게 또 아주 감정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또 정보가 돼서 이렇게 감정을 만들어요. 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 행동의 정보가 돼가지고 그게 또 나에게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정보는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올바른 정보를 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정보에 대면할 수도 있죠. 뉴스라든지 뭐 우연한 만남이라든지. 그러나 가능한 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 정보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를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좋은 영상을 본다든지,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감동적인 사건을 만든다든지, 좋은 곳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감정을 만들어주고 좋은 행동과 삶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태양이라는 정보 앞에 있으면은 뜨겁다고 하는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운 감정을 형성하죠. 또 때로는 아주 기분이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름철 같은 때
막 습도가 높은 더위, 이 속에 이 앞에 노출돼 있으면 그 습도가 높은 더위의 정보는 우리에게 뭔가 아주 기분 나쁜, 아주 막 신경질 나는 이런 감정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에어컨 앞에 딱 가 있으면은 감정이 다시 기분 좋게 형성이 됩니다.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는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죠.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이 5명 중 3명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성적인 비디오나 프로그램을 보았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봤던 그런 성적인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내면에 그런 성적 욕구에 대한 감정을 형성을 하게 됐고, 이들은 그것을 행동하게 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정보를 대면하는가에 따라서 느낌과 감정을 가져오고 그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행동이 나에게 새로운 정보가 돼서 또 다른 감정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감정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3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좋은 정보를 대면해라. 좋은 정보.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정보. 안 좋은 정보를 계속 그 앞에 노출돼 있으면서 뭐 기분이 나쁘다, 뭐 속이 상하다, 막 화가 난다, 짜증난다,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좋은 정보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석과 분석.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속상함이 있을 거야. 왜 저렇게 됐을까?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 속에 어떤 장점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그 정보를 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 행동을 빨리 해버리면 이 감정을 해석할, 정보를 해석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한 발자국 늦게 행동을 취하면서 그 사이에 내가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의 정보들을 분석해 보는 것.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행동을 취할 수 있죠. 내 삶은 결국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공연히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잘못된 것들을 시청하고 남의 비판이나 비난을 들으면서 삶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통제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정보들을 듣고 보면서 무섭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을 좋게 만들려면은 먼저 좋은 정보를 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온 사건에 대해 올바른 해석, 긍정적 해석, 뭔가 여유 있는 해석, 이해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그 다음에 감정을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되게 감정 형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다루다 보면은 참 정말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얼마나 세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정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감정을 바뀌게 만드는 것이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좋은 정보를, 희망적 정보를 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감정의 통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감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들이 있어요. 친구들, 뭐 영상, 인터넷, 뭐 SNS, 뭐 테레비, 뭐 할 것 없이 또 우리 사회의 현실의 뭐 뉴스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습득하면은 우리의 감정이 기분 나빠지게 되고 사회를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좋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